안녕하세요. 저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스쿨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네, 원장님들 벌써 2026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해인데요. 새해 첫 실시간 강의 오늘은 39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새해 복 야.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일일이 호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힘차게 강의 시작할 거고요. 앞선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확인하실 수 있고 지난 강의 영상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도 계시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은전 원장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 주제 뭔가요,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인 당뇨 결국 췌장이다.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비법입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새해 목표로 당뇨 졸업 목표로 설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좀 작고 기능도 약해서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췌장 기능을 꼭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인 당뇨용으로 한국인용 당뇨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비법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혈당만 관리하셨던 분이라면 더욱이 오늘 강의 집중하셔야 할 텐데요. 당뇨가 오래되셨는데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거나 혹은 내가 췌장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라고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췌장을 살리는 5가지 방법의 음식 파트와 또 췌장을 살리는 생활관리법 5가지를 나눠서 총 10가지 비법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 10가지 생활 비법을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과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뇨스쿨 온라인 강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이고요. 다음 강의는 3월 3일입니다. 강의 끝날 때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번 달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당뇨 관련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야. 원장님이 강의 준비하면서 와 이번 경품 진짜 좋은데요? 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하루 단백살 10분, 맨발 바로 6분, 락트 7.8 10분, 제로요소 10분, 혈당 바로 4분 해서 총 4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경품 추천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가 되고요. 저희가 댓글 아이디 추출해서 랜덤 프로그램 이용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할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 강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제가 먼저 진행할 거고요. 네, 솔직히 네. 기대되는 방송.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기대되는 방송.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 너무 기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준비한 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비법이에요. 이게 혈당도 중요한데 결국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당 관리 실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췌장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 췌장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지 않고 또는 췌장이 지치도록 냅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면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졸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혈당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튜브 당뇨스쿨 운영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과 약학 모두 공부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뇨 논문들을 계속 게재하면서 SCI 논문에 등재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보문고 건강분야 베스트셀러 몇 권 출간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들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당뇨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도 함께 저술하였고 현재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김은전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저도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책 3권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왜 서구인이 아닌 한국인의 체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인은 뭔가 좀 다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체장이 얼만큼 지금 지쳐 있는지.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체장의 짐을 덜어주는 식사 비법 5가지. 그리고 4번째 파트에서는 생활 비법 5가지. 그리고 5번째 파트에서는 당뇨 졸업에 대한 사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는지 마지막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이고요. 왜 한국인의 체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비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부자병,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뚱뚱한 병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당뇨는 그렇지는 않아요. 꼭 절반은 체형이 비만하지가 않은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전체 체형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른 당뇨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비만하신 분들도 경도 비만이 많아요. 경도 비만이라고 하면 비만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비만. 그래서 비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당뇨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형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당뇨인데 근데 또 하나 또 살펴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과 그리고 서양인을 데려다가 연구를 해봤더니 같은 나이 그리고 BMI가 체격이 같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크기가 작은 거죠. 이게 볼륨이 크기거든요. 그래서 체장의 크기가 12.3%가 적고 그 다음에 기능은 36.5%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당뇨가 없는 정상인을 데려다가 연구를 한 건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BMI도 비슷한데 체격도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크기도 작고 이건 선천적인 뭔가 약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서양이랑은 좀 다르다.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왜 많은가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췌장 기능을 우리가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한국인의 당뇨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한의원 데이터인데요. 처음 오셨던 분들을 나눠봤어요. 1형과 1.5형과 2형으로 그룹을 나눠보면서 BMI를 비교를 해봤더니 1형인 그룹은 18.6이 나와서 이게 저체중이거든요. 저체중은 이제 정상 체중에 못 미치는 분들, 너무 마른 분들. 그리고 1.5형인 분들의 평균값은 정상 체중이었고요. 2형인 분들의 평균값은 과체중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만 데리고 봤더니 저체중으로 갈수록 체중이 적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적더라. 이게 또 사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만 생각해서는 혈당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졸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체중이 적은 분들은 또 인슐린까지 부족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음식이랑 운동의 문제야. 나는 음식 관리랑 운동 관리를 새해에는 열심히 할 거야. 단순히 이렇게만 마음 먹으시면 혈당 관리에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인슐린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체장 기능을 반드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나는 열심히 해도 안 잡힌다. 혹은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혈당이 또 먼 미래에는 지금 당장 괜찮더라도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건 췌장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검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요걸 보시면 좀 충격이실 텐데 보통 당화혈색소만 검사를 하시잖아요. 당화혈색소만 검사를 하시면 이 당화혈색소가 5.9다. 난 당뇨약 안 먹고 5.9예요. 이러면 전 단계니까 네. 괜찮잖아요. 근데 전 단계의 수치고 이 정도면 뭐 아직 당뇨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시는데 저희는 C-펩타이드를 무조건 같이 검사합니다. 이게 인슐린 분비량이라고 해서 췌장이 얼만큼 인슐린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예요. 근데 C-펩타이드 수치가 1 미만이면 인슐린이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당화혈소만 검사했으면 5.9니까 괜찮다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C-펩타이드까지 같이 검사를 해보니 췌장이 이미 지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치료를 하면서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 치료도 같이 하시고 하면서 나중에는 1.59까지 회복이 되셨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맞아요. 췌장 기능이 이렇게까지 또 회복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췌장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살도 좀 찌우면서 음식 관리랑 운동 관리는 좀 편하게 하시면서 예전보다는 당혈소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하고 좀 약간 0.3 높아졌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상태로 이제 치료를 종결을 하셨던 분이고 또 다른 분은 나는 5.4니까 아예 당뇨가 아니잖아요. 정상범위잖아요. 난 진짜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막상 C-펩타이드 인슐린 분비량 검사해보니까 5.04가 나온 거예요. 와. 이게 한 3 정도가 정상범위라고 했을 때 3에서 한 3.5 이 정도가 정상 마지막 그 높은 구간 정상범위라고 했을 때 5가 넘었다. 아, 이거는 췌장이 진짜 너무 혹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밤 주야 불철 뭐 이런 느낌으로 췌장이 정말 혹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엄청 끌어올려 가지고 겨우 5.4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화수소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반만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C-펩타이드 검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펩타이드 검사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당화수소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1.12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당화수소가 10이다. 이러면 부족한 거잖아요. 나는 1.3이 나왔는데 C-펩타이드 수치가 1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1.3이 나왔는데 당화수소가 6이다. 그럼 괜찮은 거죠. 적절하게 분비가 당화수소의 만큼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당화수소가 뭐 예를 들면 10%인데 0.6이다. 그럼 부족한 거죠. 이런 식으로 C-펩타이드 수치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당화수소랑 같이 연동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놓고 이 정도 당화수소면 이 정도 C-펩타이드는 괜찮아 아니면 좀 부족해 너무 많이 나와 이런 걸 같이 해석을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꼭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C-펩타이드 검사이고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혈액 검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췌장 기능이 검사를 해봤는데 안 좋다. 너무 이제 혹사를 하고 있거나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죠. 아니면 너무 적게 나오고 있거나 걱정이다. 이건 췌장이 무조건 양방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췌장이 한번 지치면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연구는 이제 뭐 그 베타 세포로 전환이 되더라. 원래 알파 세포였는데 얘가 베타 세포로 전환이 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더라. 이런 연구이고요. 또 다른 연구는 쥐 실험했었던 연구인데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먹고 자고 이런 패턴, 생활 리듬이잖아요. 이걸 일정하게 했더니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재를 가지고 한약재나 이런 약재, 식물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췌장 기능이 되살아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췌장이 기능이 안 좋아서 글러 먹었어. 뭐 큰일 났어. 인슐린 맞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너무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생활을 관리하는 방법을 대신 바꿔야 되겠죠. 기존에 혈당만 생각하던 음식 운동 관리만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비법을 하시면서 나도 췌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혹은 반대로 너무 무리하게 혹사를 하고 있었다면 췌장이 조금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생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10가지 비법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 저희가 또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췌장 재생환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또 70% 이상이 췌장 에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번에 통계 냈는데 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논문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뒤에서도 더 사례가 나오겠지만 유땡땡님이시라고 우리 박은희 원장님께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월수가 8%였고 0.2밖에 안 나왔어요. 인슐린 분비량이. 그래서 0.2가 아주 적게 나오는 거예요. 0.6 미만이면 1형 당뇨 수준인데 아주 적게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월수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인슐린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GLP-1 계열도 맞으시고 뭐 이런 시기였는데 이분이 지금 한약 치료를 한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데이터네요. 5개월 정도 후에 당월수가 6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췌장의 C-펩타이드 수치는 더 많이 올라와야 되긴 하지만 0.54까지. 그래서 이 구간이 또 올라오기 힘든 구간이긴 해요. 0.6 미만의 구간이기 때문에 췌장도 힘을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간 수치도 정상 범위까지 갔고 체중도 빠지고 이건 노력해서 빠지신 거죠. 네. 모든 약 다 끊고 인슐린도 음. 끊고 GLP-1도 끊고 당뇨약 2알도 끊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이분? 이분의 이제 차트를 한번 더 보고는 왔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저혈당을 자꾸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자꾸 와서 "내가 인슐린 양을 줄이게 됐어요, 원장님." 이렇게 하셔서 본인의 증상에 맞게끔 인슐린 투여량을 이제 조절하시게 되셨고, 트루리시티가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위고비도 맞다가 원장님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좀 몸이 많이 불편해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감량을 해 오시고 해서 보통은 이 인슐린의 분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내 췌장이 어느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파악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능하신 거는 이제 본인의 식이생활이나 또 생활습관, 또 한약 치료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 5 개월 만에 이런 게 과연 가능해요? 진짜예요? 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치료자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임상을 직접 하면서 경험을 해본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직접 경험자들은 이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해서 졸업자 영상도 촬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또 긍정적인 시선으로 정말 체정이 회복이 가능하는데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강의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다음 파트 바로 파트 3고요.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식사 비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한 분이 "췌장을 재생하는 영양제가 없나요?"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께서 췌장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는 사실 음식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인다라는 거, You are what you eat, 혹은 저는 그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그쵸. 나예요. 내가 먹은 게 날 만든 거지.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먹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나의 성격도 좌우할 수가 있고 내 췌장의 기능도 좌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유명한 격언이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이라도 할 수 없다." 해서 가장 첫 번째 순서를 저희가 이제 음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것. 하지만 이 거꾸로 식사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쌀밥 혹은 빵, 면으로 식사를 했을 때와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통곡물빵 혹은 채소로 했을 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내가 밥이나 빵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단을 먼저 하셨을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주 과하게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췌장이 지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복합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 똑같이 식사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먹는 군은 이렇게 췌장이 기뻐하는 인슐린의 효율이 한 30%는 증가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췌장을 보호하는 첫 단계로서는 바로 이 먹는 순서부터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누구나 실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외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췌장은 회복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췌장을 회복하는 영양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맞아요. 저희 오늘 저녁 메뉴도 포케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케가 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아, 포케는 네. 아무 왜? 아니, 하세요. 웃겨 가지고 포케가 인제 채소도 엄청 많이 들어 있고 약간 음. 비빔밥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음. 비빔밥 같은 건데 음. 채소하고 인제 뭐 복합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하고 같이 먹는 건데 그 맛있습니다. 맛있고 채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소, 단백질하고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 거꾸로 식사법으로 외식을 해야 되면 아니면은 막 점심을 사 먹어야 되면 사실 맞아요. 외식 메뉴 중에서는 제일 좋은 메뉴가 아닐까. 저 맞아요. 지금 생각나는 메뉴 중에서는 포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일 자주 먹는 메뉴 있죠. 비빔밥.
비빔밥도 역시 사실 다 한 번에 비비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먼저 채소를 먼저 먹고 고추장을 아주 조금 넣고 밥은 좀 남기는 그런 식으로도 비빔밥 하실 수가 있고 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췌장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다 방법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던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연구 결과였냐면은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양이었고 다만 채소를 먼저 먹는 군하고 그냥 음식 순서를 상관없이 먹는 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분, 6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과 인슐린이 완만하게 상승한 군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 채소를 먼저 먹었던 군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논문이고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신 연구 결과를 또 가져와서 이건 정말 정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중동 지방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 혈당과 인슐린이 이제 조금 더 만만하게 분비가 되면서 췌장이 덜 무리가 간다라는 똑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 최신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기억하는 것, 췌장이 덜 지치게 하려면 먹는 속도 또는 먹는 그 채소의 종류, 채소부터 먹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혈당 스파이크 또 완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게 일단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는 식이섬유, 포도당을 흡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배출을 지연하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하는 걸 억제하는 단백질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에 김을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조류와 함께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식단해, 식이섬유, 단백질, 해조류 이렇게 먹는 것이 혈당 상승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영상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조류랑 먹는 거는 네. 톱밥 이런 거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톱밥 너무 좋겠네요, 톱밥. 맛있죠. 톱밥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냥 뭐 미역 이게 다시마 쌈 이렇게 해서도 먹을 수가 있고 그냥 김에 요즘 너무 막 곱창김 맛있잖아요. 막 파래김 많고 오늘 먹을 거 이야기할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먹는 거 저 정말 좋아하고 포기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드신 분일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잘 낫습니다. 저한테 진료 받으셨던 분이 톱밥을 해서 먹는다고 하셔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톳을 샀었거든요. 아, 네. 밥 지을 때 톳을 같이 넣어서 맛있죠. 네, 간장에다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저 식단이 되겠네요. 그쵸, 너무 그쵸. 좋네요. 그쵸. 오. 역시 한국 사람들. 네. 되게 사실 환자 진료를 하면서 정말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실제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니까 되게 좋았고 오늘 진료하신 분이 저 꽤 오래된 분이긴 한 2년 정도 되신 분인데 아침에 식후 혈당이 90 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0 대가 나오셨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샐러드를 먼저 먹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하셨고 하는데 이제 본인의 C-펩타이드 검사 결과를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고 어쨌든 제가 이제 저희 당뇨 스쿨 의료진이 진료할 때는 이 당화색소 대비 C-펩타이드가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효율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췌장이 회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같이 고려해서 그 생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더 완성도 있는 당뇨 졸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당 독소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당 독소라는 건 우리 몸에서 또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혈당이 단백질과 지방하고 결합이 됐을 때 만들어진 독성 물질인데 외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고온에 어 고온에 튀기거나 직화 그리고 구이를 했을 때 이렇게 까맣게 탄 부분이 바로 이 단백질과 당이 결합을 해서 탄 부분 이게 바로 당 독소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먹는 당 독소도 잘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고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나는 건 당 독소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 독소가 왜 췌장을 공격할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당 독소라는 것이 가만히 우리 몸에 있으면 좋겠지만 얘가 또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저하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대사의 항상성을 붕괴하는 것이 이
이 주인공이 바로 당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 당독소를 제한하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사실 이 당독소를 줄이는 거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직화나 센 불에서 여러분이 고온으로 하는 그런 조리 방법 있잖아요.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튀긴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당독소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그런 조리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찌고 삶고 약불로서 이렇게 은근하게 구워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 췌장도 좋아하고 우리가 또 먹었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조리 방법이라서 주부님들이나 혹은 내가 밖에서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는 아 오늘 삼겹살이 땡기는데 라고 하다가도 아 그래 보쌈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독소를 많이 섭취를 할수록 췌장을 이 세포가 재생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생을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요. 이 당독소의 핵심인.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공식품, 뭐 액상과당 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 그리고 직화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게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죠. 하지만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좀 그냥 유머로 들어주세요. 쉬는 날에 라면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안 먹어요. 라면을 먹어야겠다 간편하게 하는데 막상 또 먹으려면 손이 안 가고 하는 그게 되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요즘 되게 유명한 라면들 있잖아요. 근데 안 먹게 되는 저를 보면서 아, 내 한 끼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게 곧 내가 되는데 라면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입맛이 변해서 그런지 아, 계속 라면 먹기가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입맛은 변합니다. 그래서 췌장을 살리는 그 식단을 꼭 해주시고요. 원장님이 진짜 입맛이 너무 건강하고 피어해서 진짜 닮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아, 근데 김은지 원장님이 제일 잘 하는 게 간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어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다 맞아요. 먹고요. 대신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이랑 맞아요. 커피 외에는 먹는 걸 못 봤어요. 맞아요. 거의 안 먹습니다. 네, 물, 간식 커피 잘 안 외에는 먹고. 진짜 안 먹잖아요. 음. 그래서 아, 밥을 먹고 간식 안 먹고 음. 밥을 먹고 간식 안 먹고 이게 음. 정말 건강한 식습관이구나라는 거를 원장님 보면서 많이 느끼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제일 안 되고 저 요즘 잘 됩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췌장을 쉬게 하는 시간을 꼭 줍니다. 네. 아, 저 오늘 붕어빵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약간 아 근데 그런 좀 있었어요. 오늘 또 침치료 오신 환자분 중에서 소화 기능이 아주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만 먹는 게 너무 지겹다라고 하시는데 괜찮다. 조금씩 자주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장님은 소화력도 좋으시고 비당뇨인이시기 때문에 췌장을 쉬게 하는 시간을 딱딱 주시면서 되게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소화기가 너무 떨어지셔야 되거나 또 약간 체중 증가를 유발하셔야 되는 그런 마른 당뇨인 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끊어서 자주 먹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화에 너무 부담이 되면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췌장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 증가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음식량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파트로는 또 우리가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 중에서 천연 인크레틴 식사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실 이 인슐린을 아끼는 이유가 이 인크레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필요할 때만 분비하게 하는 장의 호르몬이에요. 근데 인크레틴 하면 이게 뭐지라고 GLP-1 뭐지라고 하는데 사실 당뇨인이라면 트루리시티라고 하면 아 이거라고 하실 거고 제일 쉽게는 위고비입니다. 싹센다. 맞죠. 삭센다. 이게 다이어트 약이라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식욕이 떨어지게 하고요. 단백질처럼 이 음식물의 미배출을 지연을 시켜요. 혹은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얘가 분비가 되면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는 거고 얘가 쉬면 인슐린도 덜 분비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인슐린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주사가 이제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살도 잘 빼주고. 근데 가장 큰 부작용이 사실 요요고요. 이거를 맞을 때만 살이 빠지는 거죠. 왜? 식욕이 그때만 감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사제의 부작용이 이제 소화기 증상이나 더부룩함, 설사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실 얘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체중이 감량됐을 때는 근육에서도 같이 근육량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중단하면 요요도 심하게 올 뿐만이 아니라 특히 당뇨인들은 급성 췌장염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주사에 이제 의존을 해서 내가 살을 빼거나 혈당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내 몸에서 인크레틴 잘 분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크레틴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분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몸에서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요, 오래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과 뇌의 이 장뇌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오래 씹을수록 내 장에서 이 위고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이유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발효식품 자체,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자체에서도 인크레틴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된장,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먹는 거, 요구르트, 그리고 저지방 요구르트 말고 그 그릭 요구르트 있죠. 그릭 요구르트 이런 것도 좋고, 유당을 싹 다 뺐으니까. 그리고 뭐 김치 너무 좋죠. 청국장.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래도 유리한 게 발효식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낫또를 좀 자주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 장내 미생물을 되게 좋게 하는 것들이 천연 인크레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의 변화를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집중을 하게 하는 도파민이라든지, 또 밤에는 더 숙면을 할 수 있게 하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셔야 되고요. 우리 몸은 생체시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체시기가 이때 되면은 내가 호르몬이 분비해야지라는 것도 이게 패턴이 생기는 건데, 음식을 그래서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께서 확 과식했다가 안 먹었다가 이런 것들은 당뇨인은 안 되고요. 딱 세끼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좀 더 넉넉하게, 저녁은 소식 이렇게 하셔서 내 몸에서 인슐린 효율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요거 4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실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췌장을 쉬게 하는 것. 그래서 요즘 제가 잘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췌장을 쉬게 하는 시간은 사실 밤입니다, 밤. 그래서 내가 아주 저녁 늦게까지 식사를 한 상태라면은 내가 밤에도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췌장이 쉴 수 없는 시간이고, 마른 당뇨든 비만 당뇨든 어쨌든 췌장이 효율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췌장도 계속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추천 패턴은 이제 저녁 7시까지만 딱 식사를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공복 시간을 딱 유지를 하셔서 췌장이 다시 나쁜 세포는 다시 재생을 하게끔 하고, 또 포식 자가 면역, 이렇게 자가 세포를 이제 활성하게 하면서 일단 내가 몸에서 필요하지 않는 세포는 이렇게 세포 사멸을 해야 되고요. 다시 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또 회복을 해야 되고요. 해서 이렇게 세포가 어떻게 픽싱이 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췌장이 리셋이 되고 췌장이 되살아나는 것에 일조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췌장에 열을 내려주는 해독 식재료에 대해서 제가 해봤는데요. 이 위에는 사실 여러분이 한약재에서 저희가 꽤 많이 쓰는 것들이고, 또 이 세 가지는 영국 영문에서도 이 되게 자주 언급되는 그런 약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밑에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반찬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계피차, 뭐 미역국, 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먹는 거 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낮춰주고 또 열을 식혀줘서 췌장이 너무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아주 좋은 6가지니까요. 이 6가지 식재료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먹어도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5가지 식사법,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췌장을 쥐어짜지 않으려면 식단해, 혹은 체단탄 이라고 해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독소를 덜 생기게 하는 조리법. 세 번째는 내 몸에서 위고비를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췌장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5번째는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식재료를 꼭 하루에 하나씩은 섭취를 하면서 췌장이 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댓글이 조금 많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은점장 혹시 기억나는 댓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눈이 안 좋으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은 공정님이 췌장 재생환을 드셨나 봐요. 어. 네, 드시고 0.5에서 1.37까지 올라갔다. 췌장 재생환 오. 너무 좋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된대요. 전 요게 좀 되게 좀 특이해가지고 췌장이 내분비 기능이 있고 외분비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도 분비를 하지만 호르몬도 분비하지만 이 소화 효소도 같이 분비를 하는데 췌장 기능이 좋아진 결과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래 목적했던 거는 그 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베타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이런 호르몬 쪽 변화를 이제 원래 목표로 했었던 건데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미소해피님은 췌장을 드시고 살이 쪘대요.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원래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서 저장해주는 역할을 돕다 보니까 원래 인슐린 주사 맞으면 살찌는 게 또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면 살이 잘 안 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파트 1에서 파트 1이었죠? 아, 파트 2였나? 파트 1. 파트 1에서 우리 한의원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1형이나 1.5형인 분들이 저체중이나 정상 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적은 분들이 살찌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덜 먹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췌장에 인슐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살로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췌장안 드시고 살이 쪘대요. 그래서 전 요건 되게 인슐린이 궁금하고. 확실히 늘었나 네. 봐요. 그니까요. 그래서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함을 여기다 남겨주시면 좋고, 아, 나 못 남기겠다 이러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이쪽에 있습니다. 010-8442-5178. 왜냐면 저희가 계속 연구 중인 거여가지고 그 지점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차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네, 옥성명 님이 위절제를 했대요. 그 뒤로 혈당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후 분들 혈당 많죠. 스파이크가 네. 높아지니까요. 위에 배출을 적게 음식물이 위에서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적으로 위가 절단이 된 상황이라면 좀 절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게 사실 위에 음식물이 머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혈당이 잘 안 잡힐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는 한데요. 덤핑 증후군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덤핑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근육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내가 잠을 잘 자기만 해도 혈당은 낮아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화시켜도 혈당은 낮아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에 있는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접근을 잘 하셔서 그 방법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또 당뇨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맞는 생활관리법이 뭔지를 이제 다음 파트 4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집중해서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원장님? 또 있는데 글씨를 못 알아먹겠어요. 제가 썼는데. 아, 지영황 님이 당뇨랑 그러니까 당화혈소랑 공복혈당 정상 기준이 궁금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더라 하셔가지고 당화혈소는 5.6 이하,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 범위이고요. 근데 소금을 마시면 혈당이 좋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저희가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이걸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사실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연구 데이터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임상적으로 이게 좋다라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엄청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시아버지가 소금물을 엄청 열심히 드신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드셨는데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도 그니까요. 계세요. 저희 지점에도 또 있어요. 소금물을 그냥 혼자 그런 영상 보고 이제 엄청 먹다가 근데 높아진 케이스만 저희가 알아서 이거 먹고 이제 좋아지신 분들은 안 오겠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대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개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닐 수 있으니 한번 뭐 너무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되 한번 경과를 정확하게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 4로 넘어갈게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효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의료는 정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의료이고 여러분이 소각물에 관한 거는 민간요법이자 또 오래 장기로 했을 때는 분명히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인 거로는 이건 검증되지 않는 방법이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경하고도 달라요 소금물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아닌 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오늘 저희의 그 강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함부로 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 네, 4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파트 4는 이제 생활 비법 5가지 그 시기 비법 5가지에 이어가지고 제가 생활 비법 5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식후 30분 췌장을 대신해 일하는 허벅지 근육 키우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혈당을 많이 쓰게 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제 좀 혈당을 쉽게 낮출 수 있는 건데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골격근 중에서 허벅지가 4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물론 모든 근육 하다못해 뭐 손가락 근육도 혈당을 쓰겠죠. 근데 요거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걷기 운동 너무 극단적인 근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아니, 적어도 팔 정도는 좀 이렇게 큰 근육, 몸의 40%를 차지하는 근육을 써가지고 그러면 혈당 흡수도 굉장히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서 이 허벅지 근육이 췌장 인슐린 대신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육에서 혈당을 끌어다가 쓰는 거는 인슐린 비의존성으로도 끌어다가 써요. 그래서 좀 내가 나는 일형 당뇨다 아니면 뭐 인슐린이 좀 적게 나온다, C-펩타이드 검사했는데 적다 이런 분들은 근육으로 특히 식후 혈당이 너무 높거나 이럴 때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식후에 운동하는 거. 식후에 30분 정도 운동을 막 아주 어렵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그냥 30분 걷기만 하셔도 되게 좋고, 나는 뭐 혹시 너무 체력이 안 되거나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30분 걷기도 진짜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10분만이라도 아니면 오늘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럼 1분만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체 운동을 그냥 가벼운 걷기부터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뭐 이렇게 덤핑 증후군이나 이런 걸로 식후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케이스들도 이런 인슐린과 무관하게 혈당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식후에 혈당이 오를 때 빨리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아니면 뭐 날씨 너무 추우면 위로 한 층만 계단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췌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췌장이 막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장기는 아니니까 췌장보다는 근육에 일단 빨리 신경을 쓰시면 좀 빠르게 혈당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거 보시는 분들 다 주무시기 전에 30분씩 걷기 운동하고 주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췌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췌장 마사지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췌장이 일단 위치가 어딨냐면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요렇게 보면 척추 앞에 그리고 위 뒤에 있어요. 이게 후복막 장기여가지고 보통 이제 뭐 내장, 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뒤에 있거든요. 위 뒤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 뭐 이렇게 자극하는 것보다 뒤에서 등을 통해서 자극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뒤에 이제 등 뒤에 저렇게 폼롤러를 대고 누우시면 되는데 폼롤러를 대는 위치는 이 날개뼈 아래, 날개뼈 끝나는 곳 있죠. 거기에다가 폼롤러를 대시고 저렇게 무릎 세우고 누우셨다가 폼롤러에 좀 자극을 느끼면서 이렇게 일어나셨다가 다시 누우셨다가 일어나셨다가 요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사항은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할 때 당연히 허리도 꺾이는데 당연히 허리가 꺾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폼롤러가 닿는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법은 요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양반다리 하고 앉으셔가지고 자, 양 무릎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손을 반대쪽 무릎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요렇게 상체를 틀어가지고 옆으로 요렇게 움직여 주시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췌장이 흉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 췌장이 흉추에 붙어 있으니까 흉추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와. 요게 흉추를 회전시키는 운동인데 이렇게 할 때 그냥 허리를 요추를 이용해서 요렇게 돌리는 것보다 물론 요추도 돌아가는데 흉추를 돌리는 거다. 내가 여기뼈를 돌리는 거다 생각하면서 요렇게 조금 의식을 하면서 돌려주시면 조금 더 흉추가 돌아갑니다. 요 운동을 지금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옆구리 늘리는 운동인데, 요렇게 앉으셔가지고, 팔 들고, 이렇게 서로 양쪽 팔꿈치를 잡습니다. 요게 혹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어깨 아프신 분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뭐야? 너무 운동을 해서요. 알배겨가지고. 아이고. 아, 운동을 많이 해서. 원장님 제가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네네. 좋은 거니까. 아니면은 이게 참고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이렇게 손 잡는 거라도 해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옆으로. 또 요렇게 옆으로 늘려주시는데 이게 주의사항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쪽 엉덩이 바닥에 딱 붙이고 몸통만 요렇게 옆으로 꺾어가지고 옆구리를 쫙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옆구리가 늘어난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까지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윗등하고 또 양쪽 옆구리하고 요렇게 좀 운동을 하면서 그 췌장으로 가는 혈류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요거를 꼭 자기 전에 뭐 한 5분씩 해주시면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법은 잠을 잘 주무시는 겁니다. 잠만 잘 자도 혈당이 떨어진다. 아까 저희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혜민 원장님 요즘에 수면에 좀 신경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혈당이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잠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멜라토닌하고 인슐린의 관계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멜라토닌이 이렇게 밤에 분비가 돼요. 그래서 쭉 분비가 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새벽 2시쯤에 제일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 이제 아침에 쭉 내려옵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멜라토닌 하면은 보통 잠 오는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멜라토닌 요즘에 그 약 뭐라고 하죠? 건기식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잠 안 오면은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멜라토닌은 그것도 맞지만 잠이 오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생체 리듬을 정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체 시계 호르몬. 그래서 요게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지금 잘 시간이야. 자, 이제 쉬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면서 지금 생체 시계가 지금은 밤이다. 또 아침이 되면 줄어들면서 지금은 아침이다. 일어나야 된다. 요거를 알려주는 호르몬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 생체 리듬이 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서카디안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네. 깨 있고 밤에는 자고 요걸 멜라토닌이 잘 조절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무너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면서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또 멜라토닌 분비가 더 안 되고 이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멜라토닌이 인제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멜라토닌이 부족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밤에 늦게까지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뭐 요거 컴퓨터 하시거나 아니면 뭐 TV 보거나 이러다가 또 밤에 야식 먹고 그렇게 해서 밤늦게까지 이런 빛 자극, 광원 자극을 보고 위도 인제 음식이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좀 늦게 자고 이러면 멜라토닌이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게 가장 현대인에게서 흔한 패턴이에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분들의. 멜라토닌이 이렇게 해서 부족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럼 다음 날에 또 피곤하고 인슐린 저항성 높아지고 잠을 못 자니까 또 멜라토닌 분비가 덜 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요거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제 여기 옆에 적어 놓은 건데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거. 그다음에 일관되게 주무시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0시 이전은 정말 근데 사실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환자분들한테 11시 전에 자자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뭐 10시에 자 가지고 뭐 딱 그럼 7시간 자면 한 5시, 6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 그러면 너무 좋지만 사실 다들 뭐 퇴근하고 집에 오면 8시 좀 멀리 사는 분들은 뭐 9시 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환자분들은 사실 좀 힘들고 11시 내가 좀 퇴근이 늦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2시는 넘기지 말자. 그거를 목표로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이교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확실히 당뇨 발병률이 좀 높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요런 거는 되게 연구 결과도 많고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서 잠자는 게 이만큼 혈당 관리에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멜라토닌이 인제 쉬는 거를 알려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췌장에도 멜라토닌이 작용을 해서 밤이 되면 췌장에도 멜라토닌이 작용을 해서 '자 인제 쉬는 시간이야.' 하고 아침 되면 췌장도 깨어나고 이 패턴이 계속돼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클이 있어야 췌장이 계속 회복이 되는데 이 사이클이 무너지면 췌장도 점점 더 빨리 지쳐가고 인슐린 분비도 좀 적절하지 않게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인슐린의 분비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음식 관리도 꽤 잘하고 식단 관리도 꽤 잘하는데 또 뭐 운동도 잘하는데 혈당이 이상하게 안 낮아진다 하면 잠을 좀 안 자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카페인 오후에 안 드시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잠 안 오면 카페인 오후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운동 격하게 하는 거랑 식사하시는 거를 자기 4 시간 전까지 안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10 시는 인제 좀 힘드니까 12 시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8 시부터는 뭐 안 먹는 거. 저희 항상 4 시간 공복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혈당에도 좋지만 잠을 잘 자는 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4 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 그리고 4 시간 전부터 너무 과격한 운동 안 하는 거. 뭐 자기 3 시간 전인데 막 전력 질주한다든가 요런 거 있잖아요. 고런 강한 운동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자꾸 밤에 야식을 먹고 자는 습관이 드신 분들은 이 막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 고렇게 진짜 말씀하시는데 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배고파서 못 잔다가 아니라 배가 불러야 잔대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가 불러서 약간 그러면은 그 식곤증 같이 오잖아요. 여기로 혈액이 혈당 몰리면서 스파이크. 예. 혈당 스파이크도 있고 뭐 식곤증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잠이 드는 거를 잠이 잘 온다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잠이 들 때는 입면이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잠에 결국 전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습관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좀 배부른 상태로 자야 된다고 내가 내 몸을 길들여 놓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4 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잘 때쯤 되면은 좀 속이 가벼운 상태에서 몸을 가볍게 하고 자야 실제로는 수면을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멜라토닌도 훨씬 잘 분비됩니다. 지금 야식을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잡는 방법인데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호흡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너무 긴데 짧게 설명해 볼게요. 그 호흡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또 혈당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결국 인제 좀 뜯어서 보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 건데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거.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 교감신경이 약간 활성화되고 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대체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요렇게 내쉬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만 해도 혈당도 떨어지고 몸이 좀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당뇨 강의를 듣는데 너무 졸리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잠이 깹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빵 터졌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교감신경이 이거 활성화되고 옛날에 수업 들을 때 알았어야 됐는데. 아. 그쵸? 그때 가오? 너무 숨을 이렇게 내쉬다가 잠든 거잖아요. 숨을 내쉴 때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대체로 당뇨인들은 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네. 많이 받고. 그래서 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려면 날숨을 쉬어야 된다. 요거를 주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 호흡법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박스 호흡법 이런 것도 있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이렇게 4초 인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4초 숨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고 이런 호흡법도 있고 또 아니면 478 호흡법 요거 원장님이 영상도 옛날에 찍으셨었는데 4초 들이쉬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이런 호흡법도 있고 그거 말고도 호흡법이 막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어떤 호흡법이든 중요한 게 날숨을 길게 쉬는 거예요. 날숨을 집중해서 숨을 후 쉬는 거. 이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숨 쉴 때 숨을 쉬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어제 이거 하지 말걸. 이거 할걸.'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 내일 이거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요런 거 '경제 어떡하지?' 뭐 요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뒤로 다 끊어 버리고 지금 호흡을 하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그럼 호흡을 시간이 되면은 한번 해 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될까요? 해주세요. 알겠 강의가 너무 재밌으시대요. 그러면 저희 다 눈 감고 제가 초를 세 드릴게요. 네. 4, 7, 8 호흡법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눈 감으시고 숨을 4초 동안 들이쉬어 볼게요. 제가 초 세 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멈추시고 네, 천천히 내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시간상 한 번만 했는데 요거를 숨을 한 5번 정도 천천히 내쉬는 숨에 집중하시면 한 숨을 3번, 5번 정도만 쉬어도 하기 전보다 좀 몸이 이완되고 약간 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시다가도 '내가 좀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긴장한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한번 호흡해 주시고 자기 전에도 대부분의 당뇨인들 중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전에도 이렇게 호흡법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잠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췌장 기능을 돕는 한방차와 영양요법인데요. 한방차는 뭐 제일 좋은 건 환기차입니다. 췌장에 가장 유의하게 효과가 있고 또 많이 확인된 효능이 있는 게 환기차고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췌장재생환에도 환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주 약재 중에 하나로 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환기를 계속 이렇게 차로 우려내서 좀 편하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췌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영양요법은 사실 췌장은 영양요법을 뭐를 하냐보다 안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췌장에 좋은 거 뭐를 먹는 것보다 췌장에 안 좋은 거 간식 드시지 마십시오. 야식. 네, 야식 맞아요. 야식, 간식. 이게 췌장이 일했다가 쉬었다가 일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간식이나 야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췌장이. 췌장도 쉬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고 쉴라 하면 간식 먹고 쉴라 하면 점심 먹고 쉬려 하면 간식 먹고 쉬려고 하면 야식 먹고 이러면 췌장이 하루 종일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췌장을 돕는 환기차 드시고 그리고 췌장을 방해하지 않게 간식, 야식 안 드시고 식사 때에만 시간 맞춰서 드시는 생활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인제 당뇨 졸업 혹은 인제 혈당이 많이 개선된 분들의 케이스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은 40대 남성분이신데 이제 처음 한의원에 오셨을 때 8.6% 그리고 그다음 달에 7.2% 그 다다음 달에 6.1% 요런 식으로 2달 뒤에 6.1%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개선이 되셨고 간 수치도 처음 오셨을 때 119로 꽤 높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1 월에는 31로 정상 수치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복 혈당 100 미만으로 나오시고 있거든요. 지금 치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일 주일에 한 못해도 4 번, 5번 이렇게 헬스장에 가셔 가지고 1 시간 이상 운동하세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니까 체중도 천천히 꾸준하게 감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가 당뇨인이었으면 이만큼 운동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성실하게 운동을 하시는 진짜 그게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다음 환자분은 여성분이신데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당뇨약 3알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막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처음에 공복혈당 150 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100 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되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맨발 걷기가 요즘에 추우니까 못 하잖아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미 겨울이었거든요. 맨발 걷기를 밖에서 못 하니까 '집에서도 해야겠다.' 해서 집에서 황토흙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집에서 맨발 걷기를 하세요. 본인이 그거 하시고 나서 혈당이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거든요. 요 두 분이 다 생활 관리를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운동을 다 직장 다니고 늦게 퇴근하고 하는데 매일 1 시간씩 운동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분도 '맨발 걷기 밖에서 못 하면 집에서 해야겠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걸 만들어 놓는 게 보통 가구가 아닌데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신 분들은 확실히 치료도 빠르고 졸업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졸업이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고 바로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마른 당뇨인이 어떻게 당뇨를 졸업했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제 한약 치료 기간은 6개월이셨고, 이분의 마른 당뇨를 졸업하는 것의 핵심은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당뇨 복합제제, 그러니까 당뇨약의 기전이 두 가지가 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당뇨약을 하나를 복용하신 상태에서 5.5셨죠. 그래서 사실 당뇨인이 혈당 조절 목표는 6.5인데 이렇게 5.5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상당히 혈당에 예민하신 분이자 혈당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당시 C펩타이드는 0.4였습니다. 그러니까 췌장 기능 저하형이죠. 근데 6개월 이후 당뇨약을 모두 단약하면서 5.3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C펩타이드는 수치가 증가가 되었죠. 그 이유가 이제 췌장 기능이 회복이 되셨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5.5에서 0.4이었고 5.3일 때 0.72 뭐 이렇게 되시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기도 하지만 또 감소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시펩타이드는 사실은 계속 그 한 가지 고정값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 측정했을 때 또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당화혈색소에 비례한 시펩타이드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5.4에서 다시 펩타이드가 5다. 그러면 고인슐린 혈증이죠. 그래서 계속 췌장에서 과부하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1 이상까지 좀 더 노력하시면서 더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시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측정했을 때도 C펩타이드가 전보다 회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아, 이분은 췌장 기능이 회복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치료 전에는 이렇게 간 수치가 높으신 상태로 오셨어요. 그리고 키도 꽤 크신데 44.6kg셨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마른 당뇨셨고 또 간도 신장도 크레아틴도 굉장히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수치였는데 6개월 이후에 한약 치료 후 모든 수치가 다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셨고요. 게다가 근육량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체중이 또 증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한약 치료하면 아까도 췌장대사만 먹으면 간 수치가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의 댓글이 읽었어요. 근데 정말 한약 치료가 간을 회복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또 간 수치를 올리는 치료는 간을 우리 몸에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치료이고 또 간 수치가 너무 무리를 하셔도 오르락 내릴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편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는 당뇨 졸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가 간을 망가뜨리라는 얘기는 이제 당뇨스쿨 구독자라면 조금은 이제 안심하시고 한약 치료도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의 치료의 핵심은 췌장 기능의 회복과 또 정상 체중으로 회복하는 것도 내 몸의 근육량이 증가하는 거와의 의미도 있고 또 내가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다, 섭취를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어줌으로써 췌장에서 인슐린이 또 반응을 하거든요. 인슐린 양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마른 당뇨인은 너무 음식을 줄이거나 또 간식을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또 이따가 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비만 당뇨인이신데요. 비만 당뇨인은 확실히 다르죠. C펩타이드도 뭐 1.88 이렇게부터 시작하시고 또 치료 후에는 오히려 인슐린 C펩타이드가 또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이제 시작하셨을 때 너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셨던 상황이셨고 사실 8.5, 1.88이면 조금 저하형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혈당이 떨어지면서는 C펩타이드도 더 안정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췌장이 막 부하가 되거나 과로하거나 혹사하거나 하는 상황은 개선이 되셨죠. 그래서 비만 당뇨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요. 또 췌장이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식체 누적 그래프를 보면 체중이 너무 과체중이셨을 때에는 이렇게 음식을 꼭 조절을 하셔서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때도 역시 근육량은 우리 몸의 인슐린의 대사나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대신 체지방률을 쭉 떨어뜨리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 감량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거는 본인이 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떨어뜨리는 거,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핵심이죠. 그래서 본인이 음식 관리, 운동 열심히 철저하게 다 잘해주신 덕분에 6개월 안에 이렇게 또 당뇨를 졸업하실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이분에도 이제 간은 사실 다 정상 범위시긴 한데 이렇게 45가 기준인데 43인 경우는 경계치 정상 범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딱 좋은 수치로 회복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한약 치료는 간의 회복을 돕는 것이지 간을 망가뜨리는 치료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총 정리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췌장 기능이 개선된 분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봤어요. 어, 관찰을 해봤어요. 네. 관찰해봤더니 일단 췌장 기능이 회복이 되려면 일단 한식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탄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전 단계인데 전 단계면 혈당이 잘 잡히잖아요. 그런데도 인슐린 분비가 엄청나게 좀 적게 되는 분들을 보면 어김없이 저탄수를 하시더라고요. 탄수화물 적게 먹는. 맞아. 그래서 내가 췌장 기능 회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러니하지만 한식을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당뇨 졸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한식 먹고 간식 안 먹고 한식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이게 당뇨 졸업에도 공통점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가 운동은 공통적인 부분이 너무 무리하게 한다거나 너무 부족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래서 사실 운동은 당뇨 졸업하신 분들 관찰해 보면 특정 운동만 좋았다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맨발 걷기는 되게 모든 분들에게 대부분의 분들에게 많은 이점을 드렸죠. 뭐 소화가 좋아졌다거나 소화 기능이 아니 수면이 좋아졌다거나 뭐 체중이 빠졌다거나 혈당이 낮아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맨발 걷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자신이 좋아하는 평소에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네, 혈당이 낮아지고 췌장 기능이 회복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무리가 되면 다음날 혈당이 올라가거나 이런 또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어떤 게 특정 운동이 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수면 이야기는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면은 당뇨 졸업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췌장이 쉬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게 수면이에요. 우리 일이 너무 바쁘고 뭐 좋은 일, 뭐 사람 만나고 이러면 항상 뒷전으로 밀어두는 게 수면이잖아요. 근데 수면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최대한 지켜주는 것. 이게 나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이 너무 마르면 췌장 기능 회복이 잘 안 돼요.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내가 체중이 어느 정도, 정상 체중 정도는 최소 회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른 분들이 사실 음식 운동 너무 철저하게 해서 너무 마른 분들이 오히려 당뇨 졸업 더 어렵고 췌장 기능 회복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마른 분들이 췌장 기능이 사실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이 잘 안 찌는 것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뇨 졸업이 잘 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비만한 체형들이 사실 마른 체형보다는 당뇨 졸업이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췌장 기능이 잘 회복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너무 마른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분들이 그 췌장 회복도 좀 더 빠르더라고요. 너무 마른 거는 졸업과 췌장 기능 회복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10가지.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죠? 예.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이거 캡처해 두셨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먹고 자는 것부터 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먹고 자는 거 맨날 하니까. 그래서 운동은 내가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먹고 자는 게 잘 안 돼 있는데 운동만 드립다 하면 몸만 축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먹고 자는 거는 내가 안 먹는 사람 없고요. 안 자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 있거든요. 네.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먹고 자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리듬 만들면서 먹고 자는 거.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좋은 거 먹고 간식 안 먹고 최대한 이게 먹고 자는 거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운동
추가로 하시면서 네, 디테일하게 여기 있는 것들 지켜나가시면 충분합니다. 네. 네, 질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이야기할 만한 질문 있었을까요, 원장님들? 아까도 비슷한 그 질문 하셨어요. 잠과 운동 중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나? 저는 잠. 저도 잠. 저도 잠. 음. 먹고 자는 게 일단 기본이니까요. 네. 잠. 만장일치 잠입니다. 네, 잠이네요.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코너도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오. 3월에는 이런 코너를 신설해볼까요?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아까 그 중간중간에 저희 같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478 호흡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잠깐 그 허리 등 척추 그 췌장 운동이라든지 이거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네요. 다음 영상을 기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장님? 네? 다음 강의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 좀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그리고 또, 안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거, 막 종류가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뭐 튀김, 떡볶이, 뭐 어떻게 하냐라는 하는데, 저는 70점 목표로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는 80점. 저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뭐 생일쯤 되면 이거 만장일치 안 된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럴 수도 있죠. 네네네. 아니 제가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맞아. 그런 거를 좀 공감을 못 해가지고 맞아. 엄격하게 말하는 편이고 네. 사실 이제 원장님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70점. 70%. 원래 당뇨 스코어는 80점이거든요. 70점만 해도 졸업해요,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작년 졸업하고 원장님 저 술 잔뜩 마시고 오셔가지고 진짜 어떡하시려고 그랬는데 6.4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 졸업했죠? 이러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이랬죠. 어쨌든 여러분 음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 안 좋은 거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강박적으로 이거 먹지 않아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점심 때는 조금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었으면 또 회개 운동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막 나는 당뇨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까지는 네, 아니셨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차 만드는 방법. 환기차는 물 1리터에 환기를 한 20g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그람 모르겠다. 그러면 한 줌 정도. 그냥 한 줌 이렇게 내 손으로 줌 지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8888 끓기 시작하면 한 15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난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 끓였을 때 그 시작한 물이 한 절반 정도로 줄을 때까지 졸일 때까지 그렇게 끓여서 드시면 되고 환기만 넣는 게 이제 환기차인데 아까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이제 맹문동 넣어서 저는 먹고 있어요. 계피도 넣어도 되나요? 다 괜찮습니다. 네, 뭐 생강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네. 환기로 된 티백 먹어도 되냐 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 환기 요리법 10가지 영상 올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건데 요즘 너무 영상이 어쨌든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환기를 활용한 요리법.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윤정일 님도 저탄고지 하다가 원장님 말씀 듣고 식사량을 늘렸대요. 그랬더니 C 펩타이드 수치가 0.44에서 0.88로 올랐다. 그래서 확실히 저탄고지 하면 인슐린을 많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들면 또 저혈당 오고 하니까. 그래서 C 펩타이드가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저탄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또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간식 언제 도움이 되냐는 질문도 꽤 많으셨거든요. 간식을 이제 안 먹는 것이 췌장에 쉬게 하기 때문에 간식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췌장을 쉬게 하는 시간을 확실히 확보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녁 7시 이후에 안 먹는 거, 8시 이후에 한 다음날 8시간, 한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간식은 사실 식사를 제대로 딱 했을 때 간식이 뚜렷하게 막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식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땡기죠. 여러분이 딱 밥을 잘 드시고 난 다음에는 포만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계속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놓은 식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자꾸 간식을 손에 대고 하시는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조금 자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지만 우리가 췌장을 회복해야 된다. 혈당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은 간식을 자주 먹을수록 혈당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중을 반드시 증가시켜야 되는 분이나 소화기가 아주 약한 분들은 간식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간식을 조금 적게 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 간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식사 양을 조금 줄이시고 간식을 중간중간에 집중력을 또 좋아지게 하잖아요, 간식은. 그래서 그런 용도로를 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막 절대 안 드라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췌장을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할 것. 간식은 본인의 체질이나 체형 그리고 인슐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후 C펩타이드는 식후에 재는 거기 때문에 공복 C펩타이드 정상 범위랑 식후에 재는 C펩타이드 정상 범위랑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후 C펩타이드는 아예 참고치 정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한 기관에서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포만감 있게 먹고 싶은데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8, 90% 정도의 포만감만 드셔야지 이게 100%나 110%, 120% 과식, 폭식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확실히 밥을 너무 적게 먹으면 간식을 오히려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안 먹는 거예요. 그 뒤에. 맞아요. 근데 저도 항상 먹을 시간이 없거나 너무 부실하게 먹으면 오히려 그 뒷단에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차라리 밥을 먹고 끝냈던 게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부족하게 설명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질문이 설명이 안 됐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기 010-8442-5178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의가 아니라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입니다. 7일간 보내드리는 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셀프 혈당 관리 비법이라고 해서 공복 혈당 달력 작성하는 방법, 운동 비법, 그다음 수면 방법, 그다음 음식 관리하는 방법, 합병증 예방하는 방법, 혈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관 건강이 결국 합병증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당뇨 졸업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 그 텍스트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있다면 1877-8115 전화하시면 ALS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벤트로 넘어갈게요.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네, 박은희 원장님 다음 강의 40탄 언제인가요? 네, 다음 강의는 2026년 3월 3일 화요일 8시입니다. 다음 강의 주제도 당연히 당뇨 졸업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또 원하시는 방식도 제안해 주셔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단백살입니다.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신제품 하루 단백살인데요. 당뇨인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죠. 하지만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매일 닭가슴살, 두부, 계란 챙겨 먹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 밥 먹으면서 단백질 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 커피 박스처럼 생겼는데 요거 열면 언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하루 단백살은 백미에서 특수한 기술로 단백질만 추출해 쌀 모양으로 가공한 기능성 필수식품인데요. 일반 쌀에 비해 단백질은 7배, 탄수화물은 3분의 1배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바나바잎 추출물도 들어있어 당뇨인의 식사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한 포만 넣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48%를 채울 수 있는 하루 단백살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음으로 맨발 바로입니다. 맨발 바로 받고 싶다고 댓글 일부러 쓰신 분이 있었어요, 아까. 아, 진짜요? 네. 꼭 받으시길 바래요. 독수리 타법인데 맨발 바로 받고 싶어서 남깁니다. 네. 맨발 걷기용 신발 맨발 바로입니다. 맨발 걷기가 전반적인 건강을 물론 당뇨인에게 너무나 좋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발에 상처가 날까봐 걱정돼서 시도를 못하거나 평소에 맨발 걷기를 잘 하시던 분들도 지금 너무 추워서 저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용 신발이 바로 맨발 바로입니다. 전도가 되는 특수 밑창으로 되어 있고 신고 걷기만 해도 맨발 걷기 핵심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저희 당뇨 스쿨 의료진도 거의 매일 신고 있는, 거의 저만 신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총 6분께? 아, 그래요? 네. 저 지금도 신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신으면 다른 거 잘 못 신겠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일단 접지도 접지인데 이게 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발가락이랑 예, 발이 편해요. 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다른 신발은 하루 신고 나면
이제 티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다음은 당뇨인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입니다. 저는 당뇨인과 일반인 각각 50명의 대변을 직접 채집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과 당뇨인의 장내 미생물 차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당뇨인에게는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익균은 당 조절은 물론 장내 환경 안정과 염증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인에게 부족한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유산균을 넣어 당류가 0g인 달지 않은 유산균을 직접 개발했고 그 제품이 바로 락티 7.8입니다. 총 10분께 락티 7.8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의 성화에 힘입어 5차 생산까지 진행된 인기 제품 제로 효소입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체내에 노폐물도 쌓이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당뇨숙고 의료진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 바로 제로 효소인데요.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식후혈당이 불규칙하다면 꼭 드셔보세요. 설탕, 결정가당, 포도당을 일절 넣지 않아 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효소랍니다. 총 10분께 제로 효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숙고 의료진이 개발진으로 참여한 혈당 바로입니다. 어떤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직접 개발했는데요. 혈당 바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바나바이 추출물,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을 위한 홍삼은 물론 저희 진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한 9가지 한약재까지 담았습니다. 혈당 바로를 구매하시면 당뇨 전담 매니저가 전화로 1:1 혈당 관리 생활습관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총 4분께 혈당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 원장님이 당일 참여자 추천 먼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습니다.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분들은 저희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당첨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을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자 20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 8, 7, 5, 4, 3, 2, 1. 와! 제로 닥터스의 하루 단백상을 당첨되신 5분입니다. 티스킨 001, 김금조, 히어링님, 지영황 2020님, LDI 323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지영황님 축하드립니다. 제로닥터스의 맨발바로 당첨되신 3분입니다. 김민정님, 장현정님, 이충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로닥터스 락티 7.8에 당첨되신 5분입니다. 전익재님, 장주섭님, 봉찬곤님, 우종국님, 김종선님 축하드립니다. 김종선님? 오.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은 분일까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제로 닥터스 제로 효소 당첨되신 5분입니다. 비빔 1i 얘랑 나랑 최병식 가지안님 그리고 한 분 더요. 네로 6254님 축하드립니다. 제로 닥터스의 혈당 바로 당첨되신 2분입니다. 방토마토님, 권성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모두 축하드립니다. 혹시 당첨되신 분 계신지요? 아직 사전 참여자 추첨이 남았으니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전 참여자는 이 원장님이 아닌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김 원장님께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로 닥터스 하루 단백살 받으실 5분입니다. 조땡제님, 5658님, 조땡제님, 5658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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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여땡텐님 7735, 여땡텐님 773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땡옥님 1395, 배땡옥님 139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배땡옥님 1395 가지고 계시죠? 여땡텐님 7735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땡미님 0323, 김땡미님 032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맨발 바로 받으실 세 분입니다. 프로 점백스 방금 했나요? 방금입니다. 4명인데? 네 명이니까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땡성님 4698, 유땡성님 469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 자, 이제 맨발 바로. 맨발 바로 받으실 3분. 네, 달땡떡님 응? 7086. 이게 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달씨가 못 받고 떡 못 받습니다. 달땡떡님 7086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땡철님 4245, 정땡청철님 424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땡은님 1417, 조땡은님 141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락트 7.8 받으실 5분입니다. 이땡선님 5751, 이땡선님 575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땡훈님 3331, 임땡훈님 333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땡길님 3844, 서땡길님 3844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윤땡봉님 1976, 윤땡봉님 197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김땡일님 9923, 김땡일님 992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제로요소 받으실 5분입니다. 임땡자님 2941, 임땡자님 294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땡섬님 3892, 고땡섬님 389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땡경님 1661, 고땡경님 166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옥님 3013, 이땡옥님 301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땡훈님 8392, 손땡훈님 8392입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전화번호 달라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제 남편 이름이랑 너무 비슷한데 전화번호 달라요. 아, 네, 이런 걸 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 하는 방법도 모를 거고 하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군요. 너무 이름 그래서 똑같다.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번호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제로닥터스의 혈당 바로 받으실 2분입니다. 배땡란님 0265, 배땡란님 026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양땡자님 4071, 양땡자님 407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와. 받으신 분 있으면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이벤트 참여면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까 이제 뽑았던 19876544 요거는 이제 당일 참여자라고 해서 댓글에다가 하나라도 뭘 달아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디가.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맞아요. 달아주신 분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아이디만 알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화번호로 성함과 연락처와 주소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종이로 뽑은 거는 사전 참여자라고 해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저희가 준비 기간에 사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네, 다음 강의도 당연히 사전 참여자도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당뇨스쿨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2회 소식지를 보내드려요. 오늘 경품에 등장한 제품들의 할인 정보나 체험단 신청도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링크는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일요일 11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보내주세요. 참고로 맨발바로는 신발이다 보니 사이즈가 있습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통일해서 드리지만 사이즈는 함께 알려주셔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당일 참여랑 사전 참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문자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당뇨스쿨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당뇨를 꼭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하고 지금 논문 작업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계속 투고하고 게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더 보답하는 당뇨스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3월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3월 3일에 만나요. 네. 3월 3일. 해피 뉴 이어.